공상과학 소설 작가 아서 C 클라크는 1968년에 2001 우주 오디세이를 썼습니다. 먼 미래 2001년 목성으로 향하는 유인 임무에 대한 내용이죠. 예측이 틀렸네요. 우린 아직 달에도 사람을 보내지 않았다고요. 요점은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어렵기로 악명 높다는 거예요. 하지만 미래의 어떤 것들은 예측하기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성공적으로 설치되었기 때문에 우린 처음으로 많은 외계 행성들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안전히 예상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외계 행성들은 가시광선이 아닌 자체적으로 발산하는 적외선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외계 행성의 대기는 행성이 가지고 있는 가스에 따라 알아볼 수 있어요. 만약 생명체가 존재한다면 오존, 메탄, 산소, 그리고 이산화탄소 같은 생명체의 징후를 감지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외계 행성들 중 어느 하나의 문명이 살고 있다면 그 열 패턴에 의해 그 도시를 감지할 수 있을 거고요. 다시 한번, 만약 도시가 있다면 말이죠. 현재 실험실과 연구 싱크탱크에는 새로운 발견과 발명품들이 준비되어 있으며 이들은 향후 10년 이내에 세상에 나오게 될 겁니다. 모든 것들은 매우 흥미로우며 사회적이고 개인적인 차원에서 삶을 변화시킬 거예요. 20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생산과 보급이 늘어난 컴퓨터와 휴대폰이 우리가 일상을 보내는 방법을 완전히 바꿔놨죠. 이제 우리의 현재 삶을 구식으로 보이게 할 것들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밝으면 첫 번째 예측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로 묶이는 세계의 언어. 세계의 모든 사람들은 웨어러블 혹은 이식된 범용 번역기를 사용하여 즉시 서로 대화를 하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즉각적인 전자통신 시스템은 19세기의 전신과 전화의 출현과 함께 사회를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언어의 장벽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과 문화들 사이에 개인적인 의사소통은 중단되어 왔죠. 이 장벽은 향후 10년 이내에 역사의 쓰레기통으로 사라질 겁니다. 원 월드 랭귀지라는 장치는 정말 우리의 눈을 뜨게 하고 귀를 열어줄 거예요. 원 월드 랭귀지를 가능하게 해줄 기술은 바로 인공지능입니다. 이 인공지능으로는 할 수 있는 게 더 많아질 거예요. AI는 사회에서 경제적 교환의 매개체로서 현금을 사라지게 만들어줄 겁니다. 예측하는 바로는 10년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합니다. 현재 사회가 다양한 통화 시스템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은 균질한 곳이 아니라 조화로운 세상에서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각 사람은 AI에 의해 최적으로 설계된 전 세계 경제 시스템에 연결될 거예요. AI는 협력, 조정, 중재 및 교정이라는 국제적인 틀 안에서 국가 의사결정을 내리기 시작할 겁니다. 전쟁은 과거의 구식 유물이 될 것이며 인간의 발전과 경제적 협력의 역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 일은 10년 안에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예측을 의심하기 시작하고 계실지도 모르겠네요. 일단 의심하지 마세요. 우주 비행사들이 달에 처음 가서 뒤를 돌아보고 우주 속의 아름다운 지구를 봤을 때 인류는 변화했습니다. 그 이후 우리가 본 모든 종합적인 발전은 우주에 있는 우리 자신의 비전에서 파생되고 관련된 것들입니다. 우주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인데요. 두 가지의 망원경 기술은 향후 10년 안에 실현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액체 망원경과 이온화된 가스 망원경은 전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무중력 상태 액체는 스스로 반사 표면을 형성하고 광택 혹은 적응형 과학 렌즈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거대한 반사 표면에 만들어진 궤도는 너무 커서 외계 행성 생명체들의 얼굴에서 미소를 볼 수도 있을 거예요. 만약 존재한다면요. 그리고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으로 보기에는 너무 작은 100만 개의 다양한 것들도 볼 수 있겠죠. 나사는 이미 이 액체 망원경의 아이디어를 받아들였고 지금 우주에서 이 아이디어를 시험해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온화된 가스도 완벽하게 반사됩니다. 달의 분화구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기억할 게 있어요. 아르테미스 미션이라고 하는 달 탐사 임무는 시작할 준비가 거의 다 되었습니다. 곧 달에서 아주 새롭고 멋진 우주복을 입은 우주 비행사를 보게 될 거예요. 다시 아까 얘기로 돌아가자면 달에 있는 1.5km 너비의 분화구에는 이온화된 가스가 가득할 수 있고 발전기로 전기를 공급하여 거대한 이온화 가스 망원경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달의 이온화된 가스 반사경으로 무엇을 볼 수 있을지 누가 알겠어요? 외계 행성 차량의 번호판을 볼 수 있을까요? 만약 있다면요. 잠깐 정신이 팔린 것 같네요. 향후 10년 안에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될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죠? 이제 아서 C 클라크가 왜 이렇게 엉뚱했는지 알겠어요. 지구로 내려와 보죠. 우린 10년 안에 오록스,
도도새, 마스토돈을 다시 볼 수 있을지도 몰라요. 이 멸종된 생물들의 완전한 DNA는 이미 복구되었거든요. 유전자 스플라이싱 기술도 분명히 탄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동물종들, 아마도 다른 종들도 10년 이내에 다시 번식할 수 있을 겁니다. 이 각 동물종들은 인간의 사냥에 의해 멸종되었으므로 이들을 다시 불러오는 것은 속죄 행위가 될 것입니다. 티라노사우루스는 잘 모르겠네요. 콘크리트는 10년 이내에 대체될 겁니다. 친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교체해야 해요. 콘크리트가 마르면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데요. 현대사회에서 콘크리트의 사용은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8%를 차지합니다. 뿐만 아니라 현대 콘크리트는 약 80년 후 단단한 구조를 잃고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고대 로마 시대에서 배워야 해요. 로마 시대의 콘크리트는 시간이 지나면서 더 강해집니다. 지질중합체 과학의 아버지인 조셉 다비도비치 교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고대 콘크리트는 마르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즉, 콘크리트가 줄어들거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고 마른다는 뜻이에요. 현재의 고대 콘크리트의 조합은 사라져버렸지만 지질중합체 과학은 이를 되살리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안에 콘크리트는 사라지고 지오폴리머 건축재가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되시겠죠. 정말 다른 모습일 겁니다. 우리의 옷도 많이 바뀔 거예요. 나노 섬유 천의 제조 기술은 점점 더 완벽해지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는 작은 헝겊 조각 정도만 만들 수 있었지만 이제 대량 생산을 위한 기술이 나와 상황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곧 아주 부드럽고 튼튼한 나노 천으로 만든 이음새 없는 옷이 나올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정말 혁명적인 방법으로 나노 섬유 생산은 마이크로 전자장치와 결합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옷이 우리 몸의 일부가 되는 방식으로 옷을 느낄 수 있게 될 거예요. 10년 안에 여러분은 이런 종류의 옷이 패션 런웨이에 나타난 걸 보게 될 겁니다. 또한 교통수단의 큰 변화도 보게 될 겁니다. 10년 안에 초음속 여객기는 일반화가 될 거예요. 197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우리에겐 콩코드가 있었습니다. 음속의 2배 이상, 정확히는 마 2.02의 속도로 비행할 수 있었던 프랑스산 비행기 말이에요. 이 비행기는 2003년에 안전상의 이유로 사라졌습니다. 초음속 여객기의 귀환은 이제 무엇도 막을 게 없어 보여요. 유나이티드 항공은 향후 7년 이내에 13대의 초음속 제트기가 국제 여객 비행을 시작할 수 있도록 주문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자동차 세상은 이미 변화하고 있습니다. 전기 자동차, 자율주행 자동차, 하이브리드 모델은 이미 거리에 나와 있죠. 그리고 더 많은 선택지가 등장할 겁니다. 휘발유의 인기가 점점 시들해지니까요. 수소 전기차는 현재 실험적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트럭, 배, 기차, 비행기를 위한 안전하고 새로운 동력원이 10년 안에 시장에 등장할 수 있을까요? 결정적 요인은 기술 발전 속도만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선호도 역시 대단한 원동력입니다. 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사람들의 의식 변화예요. 사람들은 더 나은 미래를 가능한 한 빨리 이루고 싶어 합니다. 이러한 대중의 기대의 변화는 실제로 발명, 혁신, 그리고 교통시장의 변화를 이끌어낼 거예요. 다른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음식도 변하고 있어요. 그래야겠죠? 랜드 스프레드라는 토지 개발은 식량 생산에 사용되었던 땅을 사용하는 것인데요. 따라서 우리의 농업의 변화가 나타날 것입니다. 도시 농장이라고 불리는 수직 농장은 말 그대로 지붕을 뚫고 지나갑니다. 수직적 농업의 이면에는 수경 재배라는 과학이 숨어 있어요. 흙이 아닌 액체에서 식량을 재배할 수 있는 거죠. 전 세계 농업 학교들은 영양분을 늘리고 식량 생산 비용을 줄이며 우리의 입맛을 늘릴 식량을 키워줄 수경 재배 방식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선진국들이 바다에서 지나치게 물고기를 많이 잡는 바람에 양식업은 필수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프렌즈 오브 디 얼스에서는 생선 양식업을 개선하기 위한 일련의 훌륭한 권고를 담은 동시에 현재 양식업 관행을 강하게 비판하는 수중 문화 보고서를 발행했습니다. 산업 수준의 양식업은 바다나 땅의 경납 탱크에서도 괜찮을 것 같아요. 좋은 소식은 물고기들이 건강하게 지내고 잘 번식하면서 훌륭하게 협력하고 있다는 거죠. 포식자들이 따라다니지 않니 더 잘 지내는 건가 봐요. 자, 밝은 면 가족 여러분, 준비하시죠. 꽤 멋진 미래가 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분야의 다양한 일자리, 시장의 혁신, 그리고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창조할 새로운 제품들이 등장할 겁니다. 하지만 10년 후에 어떤 헤어스타일이 나오게 될지는 전혀 모르겠네요. 그건 전적으로 여러분에게 달렸겠죠.